여러분,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이름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도둑맞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배추 한 포기를 절이기 위해 달아 없어진 지문, 자식을 먹이려 짓무른 손가락 마디마디, 그 고통을 비웃으며 내 집 마당에서 나를 쫓아내는 제자를 보며 이 어미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도망만 치던 불효자 아들의 손을 잡고 마비된 다리를 무명천으로 동여매며 장독대로 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한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지는 명인의 마지막 전쟁. 배신자를 무릎 꿇린 그 뜨겁고 알싸한 복수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전라남도의 푸르른 산자락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청송 종가댁.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 준비로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 끓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 집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김치 명인 박명순 여사의 환갑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마당 가득 차려진 잔치상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미식가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명순 여사의 손맛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종가댁 대문을 들어섭니다. 명순 여사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쪽머리에 은은한 옥색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그녀의 곁에는 15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르며 기술을 배워온 수제자 경숙이 살갑게 굴며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명순 여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오늘 공개될 시김치의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힐지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마을 이장은 흥겨운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명순 형님, 환갑 축하드려요. 어쩜 이렇게 곱게 늙으셨대? 이 동네 보물이야, 보물. 이 집 김치 맛보려고 아침부터 굶고 왔다니까요. 명인님, 오늘 그 유명한 시김치 맛볼 수 있는 거죠? 손님들의 끊임없는 칭찬에 명순 여사는 쑥스러운 듯 고운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50년 넘게 전통의 맛을 지켜왔다는 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깊게 서려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종가의 전통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수십 년 된 시김치를 항아리에서 꺼내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평화로운 가락을 깨는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마당 입구에 무례하게 들이닥치며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사내들과 대형 로펌의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내립니다. 흥겨웠던 사물놀이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대문 쪽으로 향하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명순 여사의 곁에서 수줍게 웃음 짓던 수제자 경숙이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그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경숙은 마치 이 집의 원래 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자세로 손님들을 훑어보더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축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잔치는 여기서 끝이니까 당장들 나가주셔야겠어요. 경숙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마당 한복판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명순 여사는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경숙의 소매를 붙잡으며 대체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차가운 비웃음만을 날릴 뿐입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 위로 30년 전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투사되며 현장을 압도합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명순 여사, 남편과 아주 앳된 모습의 경숙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연인처럼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부적절한 연인 사이의 다정함이 묻어나는 사진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의 시선은 명순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로 쏠립니다. 명순 여사는 떨리는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경숙을 쳐다봅니다. 경숙아,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내가 왜 우리 양반이랑,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고결한 남편이 사실은 나랑 깊은 사이였다는 거요. 당신은 평생 속고 산 거예요. 경숙의 독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변호사를 시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명순 여사의 발치에 쓰레기처럼 내던집니다. 변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종택의 소유권과 김치, 상표권이 이미 경숙에게 증여되었다는 법적 사실을 무겁게 공표합니다. 명순 여사가 과로로 몸져 누워 정신이 혼미할 때 경숙이 몰래 도장을 찍고 서류를 위조하여 법적 효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평생을 읽어온 조상의 터전과 명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하루아침에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명순 여사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명순 여사가 경숙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지만 경숙은 오히려 명순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챕니다. 경숙은 명순 여사를 힘껏 밀쳐내며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니 당장 넝마 조각이라도 챙겨서 나가라고 동네방네 고함을 칩니다. 잔치에 왔던 하객들은 명순 여사를 위로하기는커녕 명인의 추악한 가정사가 드러났다며 수군거리며 앞다투어 자리를 뜹니다. 세상에 명인이라더니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집안이었네. 남편 관리도 못한 여자가 무슨 김치를 담근다고. 그러게 말이야. 제자한테 집까지 뺏길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겠어.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니까. 사람들의 매정한 속삭임이 명순 여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장독대 쪽으로 물러납니다.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명순 여사의 눈에선 피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담벼락 너머에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마당 한복판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먼지를 털며 비틀비틀 일어난 남자는 명순 여사의 유일한 혈육이자 10년 전 집을 나갔던 아들 진호입니다. 하지만 감격적인 모자의 재회도 잠시 진호의 뒤를 따라 험악한 문신을 한 사채업자들이 담을 넘어 마당을 점령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진호의 머리채를 붙잡아 명순 여사 앞에 내동댕이 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다. 진호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답시고 빌린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옥의 빚이 된 것입니다.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죽기 싫으니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저 죽어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의 배신, 가장 믿었던 수제자의 반역, 그리고 하나뿐인 자식의 타락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친 거대한 불행의 파도 앞에서 명순 여사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환각을 느낍니다. 심장을 짓누르는 극한의 고통이 밀려오고 그녀의 마른 입술 사이로는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옵니다. 명순 여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장독대 항아리 하나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오지만 경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순의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경숙은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종가댁, 최고의 보물, 김치 비법서가 담긴 낡은 목함을 찾아내어 품에 안습니다. 쓰러진 스승을 마치 벌레 보듯 차갑게 외면한 채 경숙은 목함을 들고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집니다.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하는 종가댁. 마당에는 깨진 접시들과 짓밟힌 잔치 음식들만이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와 긍지가 단 몇 시간 만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비극적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음을 직감하고 혀를 차며 철수하고 진호는 쓰러진 어머니를 붙잡고 그제야 오열합니다. 마당 끝 장독대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명순 여사의 끊어질 듯한 숨소리처럼 서글프게 온 마을을 적십니다. 그녀의 75년 인생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이제 명순 여사에게 남은 것은 마비되어가는 몸과 무너진 이름, 그리고 가슴 속에 맺힌 천년의 한 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김치 양념의 붉은 빛이 마치 명순 여사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마당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응급실의 천장 조명이 명순 여사의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얼굴을 가차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환갑잔칫날에 화려했던 옥색 한복은 여기저기 흙탕물과 핏자국 그리고 배신당한 자의 눈물로 얼룩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명순 여사의 귓가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아들 진호의 애처로운 흐느낌이 아니라 차가운 의사의 진단 결과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미 암세포가 독버섯처럼 온몸으로 퍼져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3개월, 의사는 덤덤하게 환자의 신변 정리를 권유하며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명순 여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하얀 천장을 응시하다가 옆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아들 진호를 발견합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위독한 병명보다 당장 내야 할 입원비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신의 사체, 빚 걱정에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간호사의 말에 진호는 벽을 치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수술을 해? 나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는 거야? 진호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외침이 병실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명순 여사는 감았던 눈을 다시 천천히 뜹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이나 체념 대신 서리빨 같은 차가운 도끼와 복수심이 서서히 서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를 배신한 그 사악한 년과 내 인생을 조롱하는 이 운명에 이대로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명순 여사는 몸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고는 아직도 비틀거리는 몸을 젖먹던 힘을 다해 추스릅니다. 말리는 아들 진호를 매서운 눈빛 하나로 단숨에 제압한 그녀는 당장 고향 종가댁으로 돌아가자며 앞장서서 병실을 나섭니다. 하지만 돌아온 종가댁 대문에는 이미 경숙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빨간 압류 딱지가 흉물스럽게 가득합니다. 명순 여사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마당 한복판에 서서 경숙이 가동한 가짜 김치 공장의 소식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경숙은 명순의 명예를 도용해 저급한 수입산 배추에 화학 조미료를 들이부은 쓰레기 김치를 명인 김치라 속여 팔며 큰 돈을 벌고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모욕감과 비참함에 명순 여사는 마당 한 구석에 고인 차가운 빗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을 거칠게 씻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라와 여전히 징징거리는 진호를 향해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가 가진 것이니 내 말에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명령합니다. 진호야, 내 놈의 그 더러운 빚을 갚고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 그럼 오늘부터 이 마당에서 배추를 절여라. 그게 내가 살 길이자 내 마지막 유언이다. 진호는 처음엔 펄쩍 뛰며 거부하지만 명순 여사가 내민 낡은 통장, 뭉치와 그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립니다. 명순 여사는 자신의 뼈를 깎는 병세를 철저히 숨긴 채 진호에게 소금의 농도를 맞추고 배추의 숨을 죽이는 법부터 혹독하게 교육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장작처럼 뒤틀리고 암세포가 장기를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명순 여사는 결코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들에게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힘을 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경숙은 비웃음을 흘리며 마을 이장을 돈으로 매수해 종가댁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끊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찜통 같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전기가 끊기자 정성껏 담가둔 김치들이 과발효되어 씌어 터지거나 상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명순 여사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는 진호를 호되게 꾸짖으며 대대로 내려온 비밀 지하 토굴로 김치독을 옮기라고 지시하죠.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무거운 장독을 하나하나 짊어지고 옮기느라 진호의 손바닥과 어깨는 온통 붉은 물집과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명순 여사 역시 아픈 몸을 이끌고 독의 밑바닥을 받치며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 결국 참아왔던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진짜 경연이고 뭐고 길바닥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진호가 울먹이며 만류하지만 명순 여사는 입가에 묻은 검붉은 피를 한복 소매로 쓱 닦아내며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저 악독한 것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을 것이니 죽더라도 김치 한 포기는 완성하고 죽자고 말이죠. 진호는 어머니의 짓무른 손가락과 퀭하게 파인 눈 속에 담긴 처절한 진심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오만과 불효를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대신 메고 밤새도록 토굴 안으로 얼음물을 날라 온도를 조절하며 김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명순 여사는 토굴 입구에 앉아 아들의 땀방울 섞인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임을 직감하고 남몰래 눈물을 삼킵니다. 경숙은 사람들을 시켜 종가댁 주변에 음식 쓰레기와 오물을 뿌리며 명순 여사가 실성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지만 두 모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오직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명순 여사는 진호에게 양념의 배합 비율과 발효의 철학을 속삭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배신당한 여자의 평생에 걸친 한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간절한 주문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배추 속을 채워 넣습니다. 바깥 세상은 경숙의 가짜 명인 김치가
홈쇼핑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차가운 지하 토굴 속에서는 진짜 명인의 혼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명순 여사는 각혈을 거듭하면서도 진호가 처음으로 버무려낸 김치 한 조각을 맛보고는 비로소 가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습니다. 비록 몸은 암세포에 침식되어 만신창이가 되었고 집안은 압류딱지로 도배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귀환을 마친 명순 여사는 경숙의 심장을 겨누는 마지막 반격의 칼날을 장독대 밑에서 서서히 갈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종가댁의 낡은 지붕 사이로 줄줄 새어드는 빗줄기도 명순 여사의 뜨거운 복수심을 결코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호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반드시 경숙의 죄를 천하에 알리고 조상님들 앞에 종가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시한부 명인의 마지막 투혼이 차가운 지하 토굴 안에서 붉은 고춧가루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명순 여사의 나지막한 응조림은 마치 천 년을 이어온 종가의 신령한 계시처럼 장독대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그래, 경수가. 내가 훔친 것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진짜 맛은 내 몸에 있고 이제는 내 아들의 손끝에 있다. 명순 여사는 끓어오르는 기침을 참으며 어두운 토굴벽을 짚고 일어섰고 그 뒤를 따르는 진호의 눈에는 예전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종가댁을 집어삼키고 서울로 입성한 경숙은 화려한 대기업 회의실 상석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명순 여사에게서 빼앗은 낡은 비법서 목함이 놓여 있고 주변에는 대기업 연구원들이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죠. 경숙은 거드름을 피우며 목함을 열어 비법서를 펼치지만 이내 그녀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비법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 명순 여사. 김치 맛의 핵심인 비밀 재료와 발효의 시간이 적힌 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숙은 명순 여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책상을 내리치고 곁에 있던 연구원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습니다. 대기업 투자자들은 약속한 비법이 온전하지 않다며 경숙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다급해진 경숙은 비열한 본성을 다시 드러냅니다. 그녀는 명순 여사가 비법의 핵심을 숨겨두었거나 아직 종가댁 장독대 어딘가에 그 비밀이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자신의 뒤를 봐주는 대기업의 하수인들과 동네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명순 여사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종가댁의 심장인 시간장. 항아리와 김치독들을 모조리 깨부수어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으라는 명령이었죠. 같은 시각 종가댁 지하 토굴에서 아들 진호는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김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순 여사는 얼굴이 반쪽이 된 채로 토굴벽에 기대어 진호에게 비법서의 마지막 장은 종이 따위에 적어두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오직 명인의 피와 살을 깎는 감각으로만 이어지는 것이며 이제 그 감각이 진호의 손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나직이 말하죠. 진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배추를 다듬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는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든 불량배들이 담장을 넘어 종가댁 마당으로 난입합니다. 그들은 명순 여사가 아끼는 장독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고 항아리 깨지는 비명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지하 토굴에서 소리를 들은 진호는 눈이 뒤집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진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도망만 치던 예전의 나약한 불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짓무른 손을 보며 가슴에 새긴 분노와 죄책감이 그를 맹수처럼 거칠게 만들었죠. 진호는 어머니의 시간장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 불량배 3명을 상대로 몸을 던져 육탄전을 벌입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우리 어머니 손때 묻은 것들에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진호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난투극이 벌어지고 진호는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터지면서도 항아리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 명순 여사가 문을 열고 나와 서슬퍼런 눈빛으로 침입자들을 노려봅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김치칼이 들려 있었고 죽음을 앞둔 자의 광기 어린 기세에 불량배들은 주춤하며 물러납니다. 명순 여사는 각혈을 하면서도 내 집에서 당장 꺼지지 못하겠느냐? 라고 사자우를 내뱉으며 마당을 압도합니다. 당황한 불량배들은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주동자 한 명이 실수로 주머니에서 대기업 로고가 박힌 라이터를 떨어뜨립니다. 진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라이터를 집어들고 이것이 경숙과 대기업의 지심을 확신하며 증거물로 챙깁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진호는 쓰러지는 명순 여사를 받아 안고 통곡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명순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칼을 뽑았으니 우리도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다독이죠.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습격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더 잔인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지역 방송국 PD를 불러 명순 여사의 종가댁,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허위 보도를 기획합니다. 방송에는 명순 여사가 투병 중이라 관리가 안 된 낡은 창고와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방영됩니다. 명인의 배신, 곰팡이 핀 위생 불량 김치라는 자막이 전국으로 송출되자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종가댁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구경꾼들은 대문 앞에 몰려와 사기꾼, 할멈은 나와라, 국민들을 속인 대가를 치러라라며 고함을 지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집 안으로 썩은 달걀과 오물을 던지며 명순 여사의 명예를 바닥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진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막으려 하지만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명순 여사는 오히려 소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대문을 열어 시위대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내 김치에 곰팡이가 피었다고들 하셨소? 내 평생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장난친 적 없소? 명순 여사는 시위대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지하 토굴에서 갖꺼낸 김치 한 조각을 직접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남자가 주춤하며 김치를 받아 먹자 욕설을 내뱉던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김치를 맛본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반응에 의아해하며 야유를 멈춥니다. 명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명인의 맛이 무엇인지 이번 전국 김치 경연대회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다면 이 종가댁 털을 내놓고 조상님들 묘소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비장한 약속까지 덧붙입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무리한 선언에 경악하지만 명순 여사의 눈 속에 담긴 마지막 승부수를 읽고 입술을 깨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간 뒤 명순 여사는 진호에게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경숙의 사무실에 직접 던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치 맛을 가리는 대결이 아니라 배신자와 명인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경숙을 찾아가
라이터 증거물을 내보이며 선전포고를 날리고 돌아옵니다. 종가댁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길가에 핀 들풀 하나조차 어머니의 김치 재료로 보일 만큼 지독한 몰입에 빠집니다. 명순 여사는 밤새도록 장독대 옆에 앉아 깨진 항아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치우며 무너진 가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준비를 마칩니다. 죽음을 앞둔 명인의 야위고 구분 등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바람이 종가댁 대숲을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경연장에서 경숙의 가면을 벗기고 진짜 김치의 혼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명순 여사는 각혈을 참으며 비어버린 비법서 마지막 장을 대신할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 깊은 기도를 올립니다. 전국 김치 경연대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종가댁의 밤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과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박명순 명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이제는 혼자 힘으로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에 이르렀죠. 그녀의 복부에는 암세포가 만들어낸 복수가 차올라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섞인 거친 호흡이 터져 나옵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당장이라도 읍내 큰 병원으로 달려가려 하지만 명순 여사는 아들의 조리복 소매를 붙잡으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다시는 이 장독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명인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을 가리키며 경연에 쓰일 멸치 액젓을 직접 다려야 한다고 진호에게 엄히 명합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고집에 속이 타들어가지만 눈물 섞인 분노를 참아내며 가마솥 밑에 장작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진호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어머니가 일러준 양념의 비법을 재현하려 사투를 벌이죠. 한편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경연. 준비를 하던 경숙은 명순 여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소식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명순 여사의 건강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경연 당일 명순이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경숙은 명순 여사가 오랫동안 복용해온 진통제를 미리 알아내어 사람을 시켜 수면 성분이 강하게 든 가짜 약병으로 바꿔치기 하려 듭니다. 이 음모를 눈치챈 것은 평생을 종가댁의 그림자로 살아온 막동 할멈이었습니다. 막동 할멈은 밤늦게 담을 넘어들어온 경숙의 심부름꾼을 발견하고 노구의 몸을 던져 육탄전을 벌인 끝에 약병을 사수해냅니다. 할멈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명순 여사의 방으로 들어가 경숙의 이 악랄한 짓거리를 고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명순 여사는 그 약병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오히려 무섭도록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마비되어가는 다리를 무명천으로 칭칭 동여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아들에게 감각을 전수하는 지옥 같은 마지막 수업을 이어가죠. 진호야, 김치는 손맛이 아니다. 이 배추가 살아서 숨을 쉬는지 소금이 제 몸을 다 녹여 배추 속으로 들어갔는지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명순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장인 정신만큼은 진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연 전날 밤 명순 여사는 머리맡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진호에게 건넵니다. 그 안에는 시집올 때 가져와 평생을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인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명순 여사는 읍내 근방에 가서 이 비녀를 팔아 아들이 입을 가장 정갈하고 기품 있는 새 조리복을 사오라고 이릅니다. 진호는 비녀를 손에 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소리 없이 오열하고 맙니다. 어머니의 인생 전부가 담긴 비녀를 팔아 자신의 옷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명예를 빛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깨달은 진호는 시장통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자부심을 옷으로 바꾸어 옵니다. 새벽녘 경연장으로 떠나기 직전의 종가댁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명순 여사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장독대 가장 깊숙한 흙 밑에 묻어두었던 100년 된 천일염 자루를 꺼내라고 지시합니다. 그 소금은 명순의 시어머니, 그 윗대 어머니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보물 중의 보물이었죠. 진호는 흙이 묻은 소금 자루를 정성스럽게 털어내며 오늘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입술을 깨뭅니다. 두 사람은 낡은 1톤 트럭에 소금 자루와 정성껏 달인 액젓 그리고 종가의 혼이 담긴 김치통들을 정성껏 씻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적막한 마을의 아침을 깨우고 명순 여사는 떠나기 전 장독대 항아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별을 고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배신자에 대한 증오 대신 오직 진실한 맛을 향한 숭고한 결의만이 남아 있습니다. 진호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보이는 종가댁 대문을 바라보며 반드시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겠다고 조상님들 앞에 맹세하죠. 경연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명순 여사는 진호의 손을 꼭 잡고 김치의 발효 과정이 사람의 인생과 닮아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고 소금물에 절여져 숨이 죽어야만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김치처럼 자신들의 고통도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었죠. 진호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느끼며 다시는 예전에 방황하던 불효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드디어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 광장 경연장 입구에 트럭이 도착합니다. 화려한 무대와 최첨단 조리 기구들로 무장한 경수계 팀이 저 멀리서 거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순 여사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로도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경연장에 발을 내디딥니다. 죽음을 각오한 명인의 기계는 광장의 차가운 공기를 압도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경외심에 숨을 죽입니다. 사선 위에서 피워낸 발효의 미학이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붉은 빛깔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명순 여사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기침을 억누르며 진호의 어깨를 짚고 조용히 눈을 감아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녀의 굽은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평생 김치만을 위해 살아온 명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 광장의 특설 무대는 긴장감을 넘어 살기마저 느껴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수십 대의 생중계 카메라가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 명인을 가리는 이 순간을 전 세계로 타전하고 있죠. 무대 위에는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경숙이 수십 명의 보조, 요리사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카메라를 향해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반면 무대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명순 여사와 진호의 조리대는 낡은 항아리와 투박한 칼 몇 자루뿐이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나타난 명순 여사를 본 관중들 사이에서는 조소와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생불량 할멈이 무슨 염치로 저길 나오느냐, 가짜 명인은 물러가라라는 비난 섞인 고함이 광장을 울립니다. 명순 여사는
그 모진 소리들을 담담히 받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조리대 위에 놓인 낡은 무명천을 걷어냅니다. 드디어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경숙은 마치 화려한 공연을 하듯 현란한 칼질과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수 발효액을 들이붓고 금가루까지 뿌려가며 보는 이들의 눈을 현혹하기에 바쁩니다. 심사위원들은 경숙의 조리대를 돌며 그녀의 화려한 기술과 세련된 플레이팅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매깁니다. 그에 반해 명순 여사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장독대에서 가져온 공기와 온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배추를 다듬으며 주변의 야유를 차단한 채 오직 배추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명순 여사가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거세게 비난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경연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명순 여사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진호의 어깨를 짚고 바로 섭니다. 그녀는 마비된 다리에 박힌 바늘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항아리 깊숙이 담긴 비밀 양념을 꺼내듭니다. 경숙의 김치가 먼저 완성되어 심사위원들의 테이블에 화려하게 올려집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조화가 완벽하다.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을 극상의 맛이다라는 극찬이 쏟아집니다. 경숙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명순 여사를 조롱하듯 쳐다봤고 관중들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양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명순 여사와 진호의 김치가 심사위원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의 김치는 화려한 장식도 금가루도 없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붉고 영롱한 빛깔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명순 여사는 진호에게 눈짓을 보냈고 진호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김치를 칼로 썰지 않고 손으로 길게 찢어 심사위원들에게 바칩니다. 가장 완고하기로 소문난 노년의 심사위원장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광장 전체에 기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김치를 씹던 심사위원장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접시 위를 적십니다. 이 맛은 잊고 살았던 내 어머니의 냄새다.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자식들 먹이려 장독대를 닦던 그 손맛이야. 심사위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야유를 보내던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김치를 맛보더니 하나둘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짜고 매운 맛이 아니라 고통을 발효시켜 빚어낸 인생의 깊은 맛이자 진실된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경숙은 심사위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순의 김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명순의 조리대로 달려들어 항아리를 뒤엎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추악한 본색이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이때 진호가 품 안에서 대형 USB를 꺼내 경연장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에는 경숙이 비법서를 훔치는 장면, 그리고 명순 여사의 남편을 이용해 종택 소유권을 위조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가 습격 현장에서 얻은 라이터와 막동 할멈이 사소한 가짜 약병의 정체까지 폭로되자 광장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저 사기꾼년을 당장 구속해라. 명인님을 모독한 대가를 치러라. 관중들의 야유는 이제 경숙을 향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던 그녀의 위선은 순식간에 발가벗겨집니다.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경숙을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연행하려 하자 그녀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명순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명순 여사는 쓰러지는 몸을 지탱하며 경숙을 가엾게 쳐다볼 뿐 끝까지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경숙이 끌려간 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박명순 명인을 이번 경연의 최종 우승자로 발표합니다. 수천 명의 관중은 이제 야유 대신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명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진호는 무대 위에서 우승 트로피 대신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참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명순 여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한 빛을 받으며 이제야 남편과 조상님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명순 여사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진짜의 투박한 진심이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명순 여사는 마지막 힘을 내어 카메라를 향해 우리 김치는 기술로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녀의 짧은 소감은 시니어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며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듭니다. 경연장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명순 여사는 한참 동안 무대 위에 남아 광장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속삭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명예는 되찾았지만 명순 여사의 남은 생명의 불꽃은 이제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으며 장독대 옆에서 평생을 보낸 명인의 고귀한 기품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모자는 무거운 트럭에 우승의 영광 대신 가문의 자존심을 싣고 자신들의 안식처인 종가댁으로 향하는 귀갓길에 오릅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트럭의 엔진 소리는 마치 승전고처럼 힘차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경연대회에서의 화려한 우승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종가댁의 마당은 이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명순 여사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이 내뿜는 마지막 온기가 서글프게 감돌고 있죠. 경연장에서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명순 여사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뼈만 남은 채 앙상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아들 진호를 바라볼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자애로움을 뿜어냅니다. 대기업 측에서는 경숙과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명순 여사에게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매일같이 종가댁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은 명순의 이름만 빌려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명순 여사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문전박대합니다. 내 이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독대 옆에서 흘린 눈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호는 이제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예전의 한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 마른 물을 죽여주고 가느다란 손을 마사지해주며 그는 평생 다하지 못한 효도를 짧은 시간 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명순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진호를 가까이 불러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진호야, 이제 때가 되었다. 장독대 가장 뒤편 이끼 낀 돌담 아래를 파보거라. 그곳에 우리 가문의 진짜 혼이 묻혀 있다. 진호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의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달빛 아래에서 흙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겹겹이 봉인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진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어머니의 침상 앞으로 가져옵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알싸하고도 구수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코끝을 자극합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명순 여사가 처음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삭힌 고추와 명순의 평생 눈물이 녹아든 씨양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투박한 손을 잡아 항아리 안의 양념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게 합니다. 차가우면서도 끈적한 양념의 촉감이 진호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 때 명순 여사는 눈을 감고 마지막 비법을 속삭입니다.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 양념의 무게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종가의 무게란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항아리 속 양념의 깊은 맛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비로소 비법서 마지막 장에 적히지 않았던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레시피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자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정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무지함을 뉘우치며 하나둘 종가댁 마당을 찾아와 명순 여사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경숙의 깸에 빠져 명순을 비난했던 지난날을 사죄하며 마당의 잡초를 뽑고 깨진 항아리 파편들을 정성스럽게 치워줍니다. 진호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이름을 딴 박명순 전통 김치재단의 설립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갑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김치를 파는 곳이 아니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전통의 맛을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명순 여사는 아들의 기특한 결심을 전해 듣고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기력이 다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진호가 갓 담가온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음미합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 맛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겠구나. 명순 여사의 그 한마디는 진호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인정이었으며 새로운 명인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맑게 갠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종가댁 기와지붕 위로 쏟아질 듯 흐르고 있습니다. 명순 여사는 진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장독대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을 청하려 합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씨양념의 향취는 오히려 더욱 진해져 명순의 영혼을 감싸 안는 듯합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이불로 덮어주며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뽀얀 쌀밥을 지어 김치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명순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가늘게 손가락을 까닥였고 창가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인자한 보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명인이 자신의 모든 비법과 혼을 아들에게 오롯이 전수하고 떠날 채비를 마친 성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들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시간장 항아리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명순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호의 손끝과 이 땅의 밥상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명순 여사는 마지막으로 진호의 얼굴을 눈에 담으며 고단했던 75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문턱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종가댁의 낡은 대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알싸한 김치 냄새를 싣고 멀리 산기슭으로 퍼져나가며 명인의 퇴장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가댁 마당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다 잠깐 눈을 붙였던 진호는 문득 느껴지는 생경한 고요함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뜹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씨양념의 깊은 향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거칠었던 숨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흔들어 보지만 명순 여사는 장독대 옆 의자에 앉은 채 이미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생의 한을 다 씻어낸 듯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햇살이 좋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에 진호는 차마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명인의 죽음은 그렇게 요란하지도 비참하지도 않게 종가의 장독대 옆에서 고요하고 숭고하게 찾아왔습니다. 명순 여사의 부고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종가댁 대문 앞은 조문객들의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마을 사람들은 제1처럼 슬퍼하며 마당에 빈소를 차렸고 전국의 미식가들과 이름 모를 시민들이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왔죠. 장례식은 명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명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수만 명의 진심 어린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진호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어머니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보낸 거액의 조의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과 상금을 합쳐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치 한 조각도 나누어 먹어야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라는 진호의 말은 조문객들의 심금을 울리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죠. 한편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힌 경숙은 신문을 통해 명순 여사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결국 죽었느냐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지만 이내 텅 빈 방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허망함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평생을 증오하고 이기려 했던 대상이 사라지자 자신의 삶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뿐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경숙은 어두운 벽을 긁으며 명순 여사의 환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다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려 폐인이 되고 맙니다.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고 명순 여사가 지켰던 정직함의 무게는 감옥의 창살보다 더 무겁게 경숙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세상은 이제 경숙이라는 이름은 악녀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고 명순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어머니의 맛으로 추앙할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진호는 어머니의 낡은 괴짝 안에서 빛바랜 보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삐뚤빼뚤하게 썼던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편지와 아들이 던져버렸던 낡은 조리와 한 켤레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명순 여사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떠나있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아들의 흔적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호는 그 낡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의 빈방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하며 지나온 불효의 시간을 참회합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내 아들 진호가 김치 냄새를 맡으며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자신의 손끝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다짐하며 눈물을 닦아냅니다. 명순 여사의 유해는 그녀가 평생을 바라보던 종가댁 뒷산, 양지 바른 매화나무 아래에 안치되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묘소 옆에 그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장독 하나를 묻어드리고 매일 아침 그 항아리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겁내지 않고 종가댁 마당으로 들어와 명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뛰어놀고 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돕니다. 명순 여사가 떠난 빈자리는 크지만 그녀가 남긴 정직과 나눔의 정신은 종가댁 담벼락을 넘어온 마을로 향기롭게 퍼져나갑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남긴 손때 묻은 앞치마를 목에 걸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서 진호야, 간이 딱 맞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하죠.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명순 여사가 아들의 핏줄 속에 남겨준 위대한 장인의 감각이자 지지 않는 혼이었습니다. 어느덧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진호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가장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들고 산소로 향합니다. 산기슭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알싸한 김치 냄새와 매화 향기를 싣고 진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는 묘비 앞에 김치를 올리고 절을 올리며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늘에서는 명순 여사의 인자한 미소를 닮은 따사로운 햇살이 묘소를 환하게 비추며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명희는 낙화하여 대지로 돌아갔지만 그 꽃이 피워낸 열매는 이제 종가댁의 장독안에서 더 깊고 진한 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산소를 내려오며 자신의 손등에 밴 김치,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임을 비로소 깨닫고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박명순 명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짜의 삶이 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음을 상징하는 숭고한 결실이었습니다. 명순 여사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종가댁 마당에는 변함없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때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져 무너질 뻔했던 이 고결한 터전은 이제 아들 진호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죠. 진호는 이제 불효자라는 꼬리표 대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전통의 맛을 지켜나가는 당당한 김치 명인으로서 대중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 종가댁의 일부를 김치체험 박물관으로 개방하여 잊혀가는 우리 전통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의 물기를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어머니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장독대 사이를 흐르는 알싸하고 구수한 김치 익는 냄새는 마치 명순 여사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느 날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초라해진 몰골로 감옥에서 출소한 경숙이 몰래 종가댁 담벼락 너머를 기웃거립니다. 그녀는 이제 광기마저 사라진 텅 빈 눈동자로 활기차게 수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진호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훔치려 했던 비법이 사실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저토록 숭고한 기다림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진호는 담장 밖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잠시 고개를 돌리지만 이내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경숙을 굳이 잡지 않고 조용히 명복을 빌어줍니다. 배신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낸 진호의 얼굴에는 생전에 명순 여사가 보여주었던 그 깊고 인자한 평온함이 어느덧 깃들어 있습니다. 진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어머니가 남겨준 이 붉은 혼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더 진실하게 전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합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진호가 선발한 젊은 수제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으며 진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호는 그들에게 단순히 소금을 치고 양념을 버무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김치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제 몸을 낮출 때까지, 양념이 배추, 속속들이 스며들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그것과 닮아 있어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들은 명순 여사가 환생한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죠. 해외 유수의 요리 학교에서 온 셰프들도 진호의 김치를 맛보고는 발효의 신비가 담긴 이 예술 작품에 경의를 표하며 종가댁을 방문합니다. 진호는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김치 한 조각을 건네며 한국의 정의, 곧 김치의 맛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 되자 진호는 그의 가장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항아리에 담아 뒷산 묘소로 향합니다. 묘소 옆에 심어둔 매화나무는 어느덧 훌쩍 자라 분홍빛 꽃잎을 눈처럼 흩날리며 명인의 묘비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진호는 묘비 앞에 김치를 정갈하게 올리고 술 한 잔을 부으며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어머니와 마음의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올해는 소금이 유난히 달아 김치가 참 맛나게 익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가지가 마치 명순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는 듯하여. 진호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포기의 김치 속에 살아 숨쉬는 어머니의 혼과 함께 걷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종가댁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릴 때쯤 진호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작은 고사리 손으로 배추를 씻기 시작합니다. 3대째 이어지는 그 숭고한 가업의 현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통의 가치가 왜 사라져서는 안 되는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죠. 진호는 아들의 서툰 손놀림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언젠가 이 아이도 김치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임을 알게 될 날을 꿈꿉니다. 하늘에는 명순 여사의 인자한 미소를 꼭 닮은 보름달이 떠올라 종가댁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며 축복을 내립니다. 온 마을에 알싸하고 구수한 김치 익는 냄새가 진동하며 명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짜지 않게 잘 담가졌죠? 라는 진호의 혼잣말이 밤바람을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진실한 맛은 시간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발효된다는 진리를 명순 여사의 종가댁은 묵묵히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호는 이제 아들의 손끝에서 그리고 우리네 밥상 위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